연애자평 기획 시리즈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십간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간목은 천간의 처음이 되고 원래 지엽과 근해가 없습니다. 천지에서 천년을 장구하게 존재하고자 하면 진흙과 모래의 만장의 깊이에 굳히지 않고 묻혀 있으며 동량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금을 얻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는 타서 재가 되나 재앙이 되고 재치가 없으며 스스로 왕래를 춘추에 일임하게 됩니다. 을목은 근해가 있어 씨가 깊이 심어져야 하고 오직 양지가 좋고 그늘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를 만나 표류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금을 사용하여 깎고 베면 괴로우니 사용할 필요가 없고 나무로 가면 화염에 의한 재해가 가볍지 않고 소로 나아가야 토가 중하면 재해가 침범하고 동량이 아닌 뿌리가 내려진 목으로 공부할 때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병화는 밝은 태양에 속합니다. 원래 삼광과 오상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정대하게 세워 홍광을 천리에 비출 뿐만 아니라 거대한 빛은 가히 온 세상을 두루 펼칩니다. 세상에 나올 때 기꺼이 부목의 자식이 되고 생을 전하면은 진흙을 딸로 삼지 못합니다. 병은 진토를 생화하지 못합니다. 오직 두려운 것은 숲을 잃은 나무로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화는 촛불과 등불의 형상을 말합니다. 태양을 만나게 되면 광명을 빼앗기게 되고 때를 얻으면 천근의 철도 녹일 수 있고 신령하면 한 조각의 금도 녹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적은 마른 섭이라도 불꽃을 일게 하지만 젖은 나무는 많을지라도 생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쇠왕을 구분하여야 하고 왕하면 화로가 되지만 쇠하면 등잔불에 불과합니다. 무토는 성의 담장과 제방을 상징합니다. 강, 하천, 바다를 진압하여야 하니 뿌리가 실해야 합니다. 주중에서 합을 하면 기세가 좋아지고 태양의 허세를 타면 반드시 붕괴됩니다. 힘이 약한데 금이 누설하면 견디지 못하고 공을 이루었다면 어찌 목을 사용하여 소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생 동남이 가장 좋은데 굳건하게 되고 신왕한데 다시 동남에 의하여 튼튼하게 되면 도리어 중화의 도를 잃게 됩니다. 기토는 전원이고 4개의 환절기에 속합니다. 땅이 깊어야 만물의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 금이 왕한 곳은 신이 약하고 화토가 국을 이루면 공이 가장 뛰어납니다. 신령하면 검과 창의 날카로운 기운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득시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신왕, 인왕하고 겸해서 합이 많아 자만하면 형충을 만나서 고생하게 됩니다. 경금은 완둔하고 강합니다. 화가 제어하면 공을 이루고 수를 두려워합니다. 여름에 태어나 동남으로 나아가면 단련이 지나치고 가을에 태어나 서북으로 나아가면 빗살이 뛰어납니다. 수가 깊으면 도리어 다른 것을 상극해야 하고 목이 원령에 있어 왕하면 자신이 손상되고 무기가 간지에 겹쳐서 중한 토를 만나면 충되지 않으면 도리어 매장되기 쉽습니다. 신금은 주옥이고
성을 통령합니다. 온화한 태양과 모래에 걸려진 맑은 물을 좋아하고 화염으로 단련하지 않아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습토가 생하여 자부하면 좋고 목이 많고 화가 왕하면 서북이 좋으며 좌의 록에 통근하면 신황한 땅이 되니 매사가 여유롭습니다. 임수는 광대한 바다이고 모든 하천으로 천하에 흩어져 국경이 없습니다. 간지에 임수가 많으면 떠돌아다니고 화토를 중봉하면 본원이 마르며 미호에서 결태가 되어 양성되고 건고는 장생의 귀록에 속하고 신강한 원국은 제록이 없으며 서북에는 소년의 액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개수는 응당 우로가 된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해수에 통하니 곧 강하가 됩니다. 주에 곤감이 없으면 도리어 약하고 국에 재관이 있으면 오히려 뛰어나지 않으며 신자지인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상격이 되는데 인호술이 갖추어져 중화가 되어야 더욱 좋습니다. 가령 화토가 넉넉한데 한여름에 태어나면 서부군이 좋지 않습니다.